자,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박훈이고요. 여러분들하고 EA 파트 1, 2, 3 같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사용할 교재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세법 7판이 나와 있어서 이 7판 최신판으로 2016년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하고 문제집 하나씩 더 있죠. 2016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2015거 이론 부교재하고 문제집으로는 보시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2016년판 이론 부교재하고 문제집을 보시면 되겠고, 주교재는 제가 강의가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한데 그래도 6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6판도 호환은 되게끔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대신에 6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핸드아웃이 계속 나갈 거고요. 그러니까 7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핸드아웃이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핸드아웃이 따로 나눠드리지 않는 한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 많은데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각 그 회차별로 핸드아웃을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핸드아웃을 참고를 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6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 그러니까 주교재만 호환이 되는 겁니다. 주교재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7판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일단 시험 제도부터 한번 살펴보실까요? 부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부교재. 부교재 1페이지를 봐보시면 EA 칼럼 있고 노츠 칼럼 있죠. EA 칼럼 첫 번째 그 항목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보실 파트가 세 파트죠. 인디비주얼즈라는 개인 소득세법 파트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이즈라는 기업세법 파트하고, 그 다음에 파트 3가 리프레젠테이션, 이제 세무 대리인들의 조사 전문가들의 그 고객들에 대한 대리 업무, 대변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ractices는 각종 전문 업무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procedures는 각종 세무 절차 등등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트 1하고 파트 2는 이론 문제랑 계산 문제랑 막 이렇게 섞여서 출제가 되는 반면에, 파트 3는 거의 이 99% 이론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가 거의 나와봐야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량도 파트 3가 제일 적습니다. 1, 2에 비해서. 이제 그런 내용은 저랑 같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아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문항수가 100문항씩입니다. 멀티플 초이스 사지선다. 다 사지선다 이렇게 문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문항씩이지만 그 중에 15문항은 오른쪽에 보시면 experimental questions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프리테스트 퀘스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에는 반영이 안 되는데, 그리고 표시도 안 돼 있어. 그래서 이른바 더미 퀘스천으로서 섞여 있습니다. 100문항 안에 섞여 있는데, 이 문제의 용도는 문제를 지금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 EA들이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무조건 정식 시험 문제로 출제를 안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정식 문제들하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는 후에 그 결과를 통계화 시켜가지고 이걸 정식 문제로 낼 건가 폐기시킬 건가, 이걸 갖다가 구분을 해서 어떤 문제들은 폐기되고 어떤 문제들은 정식 문제로 다음에 출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문제씩을 다 풀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85문항이 여러분들 점수에 반영되는 문항 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시간은 각 파트별로 3시간 반인데 조금 빨리 푸시는 분들은 한 2시간 반 정도면 전부 풀고 나오시고요. 간혹 이제 3시간 반을 꽉꽉 채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다는 분은 제가 뵌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패싱 스코어 나와 있습니다. 합격점은 이게 기본 40점을 주거든요. 기본 40점을 베이스로 하고 만점을 130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합격점은 105점입니다. 근데 대충 100문항 중에 70개 정도만 이렇게 맞추시면 합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랙아웃 피리어드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블랙아웃 피리어드인데 텍스 시즌이거든요. 미국은 지금 현재 한참 이제 지금
세금 신고하고 뭐 그런 이제 시즌이라 요 3월, 4월 2개월만큼은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응시하실 수가 없고요. 5월 달부터 다음 연도 2월 달까지 10개월 동안 시험에 응시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이즈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를 하시기 위해서 참조를 하셔야 될 그런 이제 해당 뭐 과세연도 혹은 사업연도의 각종 뭐 개정세법이랄지 또는 금액들 그런 것들 참조를 하실 게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하시니까 지금 2016년 5월 달부터 이제 응시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5년 기준금액 내지는 개정세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노트를 보시면 매년 5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파트별로 각 파트별로 4회까지 응시 가능하다. 그러니까 파트 1 4번,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파트 1 4번, 파트 2 4번, 파트 3 4번. 근데 4번까지 이렇게 가신 케이스도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보통은 한 번에 다 합격들 하시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뭐 본인의 환경상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2번, 많게는 3번까지 뭐 가시는 경우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이게 공부를 하실 때 아까 파트 1, 2, 3 3개가 있지 않습니까? 1 공부하시고 2 공부하시고 3 공부하시고 무조건 한 바퀴는 돌려야 돼요. 근데 이제 급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 파트 1은 보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트 2를 그렇게 고집을 하신 분이 한 분이 꼭 계셨어요. 나의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파트 2만 두 개라고 보시고 두 개라고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것도 1.2점. 그러니까 합격점이 몇 점이었어? 105점이 합격점인데 꼭 104점, 103점 이렇게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파트 1 문제라고 해가지고 파트 1 내용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파트 1 문제 파트 2 내용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 파트 3 내용이 출제되기도 하고 파트 2에서 1, 3 내용이 파트 3에서 1, 2 내용이 이렇게 출제되기도 해요. 그 때문에 각 파트별로 서로 간에 이 어떤 뭐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모든 파트를 정리를 하고 각 파트씩을 이렇게 이제 응시를 하실 때 시너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못 보시고 그냥 파트 2만 고집하시다가 계속 떨어지신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파트 1, 그다음 파트 2, 파트 3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응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바퀴를 돌려놓고 본인이 자신 있는 파트가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 파트를 우선적으로 보는 건 상관이 없어요. 시험 보는 응시 순서는 아무 파트나 먼저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파트 3부터 보셔도 되고 2부터 보셔도 돼요. 그리고 하루에 2번 응시가 가능한데 오전 오후 그래서 뭐 조금 체력적으로는 힘든데 오전에 뭐 파트 1, 오후에 뭐 파트 3 뭐 이런 식으로 응시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 파트별로 응시료가 109불씩이거든요. 좀 비싸요. 109불씩 각 파트별로.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번에 합격하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스케줄링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험인지라 자꾸 떨어지면 이 좀 과목에 대한 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좀 생기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방에 이렇게 합격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세우셔서 한 방에 붙기로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어느 파트든 먼저 한 파트를 합격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파셜 크레딧이 인정이 되고요. 부분 합격이 인정이 돼서 그 시점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두 파트를 합격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2년 이내에 합격을 못 하시는 분들 역시 또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합격하시고요. 너무 길어요. 2년이면. 그래서 보통 그 이전에 합격을 하시는데 만약에 2년이 지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파트 1을 합격하고 2, 3를 2년 안에 합격을 못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를 그 2년 이내에 합격했는데 3를 나머지 2년 내에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파트 1의 그 파셜 크레딧 인정 기한이 만기가 돼버려요. 2년 뒤에. 그러면 이제 파트 2를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파트 1 다시 합격하셔야 돼요. 파트 3 합격하고 뭐 파트 1 다시 합격하셔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이제 발을 들이면 사실은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뭐 익스파이어 되더라도 어차피 또 그 다음 파트 합격한 날로부터 2년에 또 유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뭐 오랜 기간 공부를 하셔도 합격을 하는 시험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시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미 50%는 합격하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미국 시험 특성상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나 그 다음에 어디 깊은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좀 치사한 문제들은 출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딱 공부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라면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그래서
떨어지시는 일들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홈페이지가 좀 있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부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이론 부교재 1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 시험 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를 하시는 시험 이름이 스페셜 인롤먼트 이그잼이라 해가지고요. C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C 응시 주관하는 이제 지금 시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금 관련 사이트가 프로메트릭사거든요. 그래서 prometric.com/c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블루틴, EA 시험 제도와 관련한 각종 내용이랄지 또는 시험 출제 내용이랄지 시험 문제 말고요. 출제 내용이랄지 샘플 테스트 그런 거 한 번씩 해보실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보셔야 될 이 사이트가 노트 밑에 irs.gov 사이트입니다. 미얀마 국세청 홈페이지고요. 예, 여기 이제 자주 방문하셔서 각종 양식 다운로드 받아서도 좀 보시고 국세청 발간물, 미얀마 국세청 발간물들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 다 무료거든요.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트 1, 2, 3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파트 1 16회 3시간씩 16회 해가지고 48시간, 파트 2 마찬가지고 파트 3는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8회에 걸쳐서 매주 한 번씩 해가지고 3시간씩 24시간에 걸쳐서 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총 합치면 120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이 시간이고요. 시험 준비하기 충분하고도 적당한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까지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 교재를 보면요, 맨 앞에 페더럴 텍세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국 세법 그래놓고 페더럴 텍세이션 그래놓고 연방 세법인데요. 미국은 이 페더럴 텍세이션에서 페더럴 텍스가 있고요, 연방 세법 내지 연방 세제가 있고, 스테이트 텍스 주 세법이 있고, 로컬 텍스 지방 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국세 지방세 그러듯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미국 50개 주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미 연방 세법을 정리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교재 제목도 미국 세법 밑에 페더럴 텍세이션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개 주별로 세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방세법을 근거로 하는 주세법들이지만 약간씩의 차이가 있고, 어차피 페더럴 텍스를 근거로 이렇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실무하는 데는 어느 주에 가시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 출제 범위가 페더럴 텍세이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미지방세법은 우리는 정리를 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트 1, 2, 3를 통해서 이제 보셔야 될 내용들, 목차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주교재 5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나와 있고요. 챕터 1에서 individuals, 이게 이제 개인 소득세 해법입니다. 이제 영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서 영어를 안 하신지, 영어에 손 떼신지 굉장히 좀 오래되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C라는 스페셜 인롤먼트 이그점이라는 이 시험은 어떤 독해 능력을 테스트를 한다거나 독해 실력이나 혹은 기타 문법 실력이나 그런 걸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장 구조가 그렇게 어려운 구조로 출제가 되질 않아요. 단순한 어떤 문장 구조로 출제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영어 실력만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단기간에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용어가 이 전문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 그런 용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에 아직은 익숙치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용어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단어의 의미는 뭔지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초반만 조금 힘드실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챕터 1이 인디비주얼즈고 이게 개인 소득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이제 파트 1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챕터 1.
그 다음에 챕터 2 property transactions라고 나와 있죠. 자산거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파트 1에서도 출제가 되고 파트 2에서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산거래, 우리가 이제 뭐 개인 같으면 주식거래 같은 거, 부동산 거래 같은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기업체 같으면 사업용 자산 매각거래랄지 뭐 그런 다양한 자산 거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거에 대한 세무상 처리, 뭐 또 신고 방법, 뭐 그런 것들 정리하는 챕터가 챕터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3로 가서 보시면 6페이지 코퍼레이션즈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미국 법인세법입니다. 파트 2 부분이고요. 파트 2. 그 다음에 챕터 4 partnerships, 우리나라도 들어와 있죠. 동업기업 과세제도 부분이고요. 동업회사 얘기를 정리를 하는데 이것도 파트 2 부분입니다. 다음 7페이지로 가서 챕터 5 S corporations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국은 S법인이라는 사업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챕터 3에서 보는 corporation, 얘네들은 법인세를 내는 법인소득세, 즉 법인세를 내는 이 사업 형태인데 그에 반해 챕터 5의 S corporations는 법인세를 안 내도 되는 법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앞에 S가 뭔데? 이거 뭐 스몰 코퍼레이션의 S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중소기업 스몰 S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미세법 또 한번 좀 들어가서 세법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리서치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검색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 자, 미국에 이제 헌법이 있습니다. Constitution, 제일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인데 법률집이 연방 법률들을 모아놓은 법률집을 United States Code다라고 불러요. USC, United States Code, 연방법. 그래서 연방 법전인데 법률집인데 거기에 각종 타이틀들이 있거든요. 타이틀들이 쭉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틀 11 하면 Bankruptcy Code라 해가지고 파산법, 파산법률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와서 타이틀 26 하면 이게 Internal Revenue Code다라고 해가지고 미 연방 세법 미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Internal Revenue Code가 이제 세법인데 그게 이제 타이틀 26에 이제 있는데 요거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들어가서 살펴보시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이 뭐 챕터 서챕터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쭉 이제 또 세분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챕터도 있고 또 챕터별로 또 서챕터라는 게 있어요. 서챕터. 서챕터 C에서 일반 법인세법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서챕터 S에서 S법인에 대한 규정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인세를 내야 되는 법인을 C 코퍼레이션이다라고 부르고 법인세를 안 내도 내는 법인을 S법인이다라고 불러요. 왜 안 내는지 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챕터 5도 파트 2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챕터 6 가서 보시면 챕터 5까지는 우리가 이른바 소득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이런 소득세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고 미 연방정부의 조세 수입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소득세, 법인세하고 소득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금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세목 중에서 우리가 시험 목적상 추가로 정리해야 될 게 연방증여세하고 상속세법이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를 우리가 이 챕터 6의 기프트 텍스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를 이스테이트 텍스 이렇게 부르는데 연방 상증세법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건 파트 1 부분입니다. 파트 1 출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챕터 6의 4절을 보시면 Income Taxation of Estates and Trust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산과 신탁에 대한 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Estate라는 것은 자연인이 사망하면 설립되는 조직이고 Trust라는 것은 어떤 이제 위탁자가 신탁 자산을 맡겨서 신탁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나 또는 자가 될 텐데 이들 신탁재산이나 상속재산 관리기관 중에 소득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득에 대한 이제 소득세제 부분이 4절을 이루고 있는데 이 4절 부분은 파트 2 부분입니다. 파트 2 위에 상속증여세는 파트 1인데 요 제 4절 부분은 파트 2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Exempt Organizations 있죠. 면세단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실 내용들이에요. Exempt Organization 면세단체 우리 비영리단체들 고유목적 사업 소득에 대해서 인컴택스를 안 내도 되는 Exempt Organization들 비영리단체들 얘기인데 이거는 파트 2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6절에 income tax return prepared 세무 대리인 이하 뭐 circular number 230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파트 3 내용들이에요. 파트 3. 6절 이하 어펜딕스까지 파트 3.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순서대로 쭉 파트 1, 2, 3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주교재를 위주로 하되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부교재, 이론 부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우리 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기출문제집, 그 기출문제집을 풀어서 바로바로 응용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9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챕터 1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Individuals. 이제 개인소득세법부터 이제 정리를, 파트 1을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11페이지에 보시면 신고 양식을 하나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 양식. 15년 지금 귀속분, 이 소득세 신고서, 개인 소득세 신고서 지금 양식인데요. 기존 6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게 2012년 양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시는 데는 아무런 시험 준비하시는 데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6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이제 파트 1의 큰 틀이 이 11페이지, 1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이 1040이라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파트 1 때 이 전체를 다 지금 하나하나 봐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이 양식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단순화 좀 시켜보시도록 하시자고요. 그래서 11페이지 메뉴의 상단을, 좌측 상단을 보시면 Form 1040이라고 나와 있고요. Department of the Treasury 이렇게 나와 있죠. 1040이라는 것은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소득세 신고서 양식입니다. 1040 이렇게 부르고요. 1040. 그다음에 Department of the Treasury라는 것은 연방정부 산하의 재무부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무부 산하의 Internal Revenue Service라는 IRS라는 연방 국세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IRS다라고 부르고요. 간혹 뭐 미국 영화 보다 보면 IRS 에이전트들이 가끔씩 등장하죠. 자, 그 다음에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United States 미연방 Individual 개인이고요. Income 안으로 들어온다. 이게 소득의 의미고요. Tax 세금, Return은 여기서 신고서의 의미입니다. 신고서. 그래서 미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서 양식이다. 2015년 귀속이다. 그래서 우리 용어, 역시 영어로 된 용어 한번 뭐 얘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가 텍스 시즌이라고 그랬는데요. 2015년 귀속분 이제 소득을 신고를 지금 한참 이제 해야 되는데, 미국은요 우리나라와 달리 조금 빨라요. 신고 납부 기한이 2016년 4월 15일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원래는 오리지널 듀 데이트, 이게 지금 신고 납부 기한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리지널 듀 데이트 이렇게 불러요. 오리지널 듀 데이트. 그래서 정규 신고 납부 기한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좀 빠르죠. 네 번째 달 15일, 4월 15일이고요. 다만 이제 올해는 공휴일하고 겹쳐가지고 4월 18일까지, 4월 18일이 듀데이트가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오리지널 듀데이트 4월 15일이 공휴일이다. 그죠? 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다. 그러면 next business day, 익 영업일이 듀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익 영업일이. 그래서 올해는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 자, 그러면 이 2015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 텍스 이어다 이렇게 불러요. 텍스 이어, 과세년도 혹은 텍서블 이어 이렇게 부르기도 한데요. 텍서블 이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텍스 이어, 그다음에 뭐 텍서블 이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나중에 다 자연스럽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 기간을 2015 자체를 텍스 이어라고 부르지만 요 기간을 우리가 텍서블, 텍스 피리어드 내지는 텍서블 period, 과세 기간 이렇게 부릅니다. 과세 기간, taxable period. 그 다음에 요 날짜, 요게 이제 1월 1일이고 이게 개시일이고요. 과세연도 개시일. 요게 12월 31일인데 요게 이제 과세연도 종료일. tax year end다라고 불러요. tax year end. 과세연도 종료일. 그래서 2015년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 대상, 즉 세금을 내야 되는, 소득세를 내야 되는, 인컴택스를 내야 되는 소득이라는 소득은 전부 이 1040을 통해서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이때까지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은 이
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백그라운드에 따라서는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한글로든 뭐 영문으로든 그다음에 익숙하지 전혀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이 1999년부터 강의를 지금까지 미국 세법 강의를 해오고 있어서 아주 다양한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합격도 시켰는데 이쪽에 전무하신 비전공자분들도 똑똑 잘들 합격들 하세요. CPA도 그렇고 EA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혹시나 뭐 이쪽에 문외한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손 놓은 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잘 따라만 오시고 출석 잘하시고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계획대로 잘 진행하시면 분명히 합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런 지식이 없는 분을 가정을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가 2015년 동안 소득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는 소득은 이때 1040을 통해서 다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랬는데 세금은 신고서는 이때까지 제출해야 되지만 1030 이때까지 제출해야 되지만 세금은 한꺼번에 4월 15일 날 내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납세자 입장이라면 세금을 내야 되는 텍스를 페이해야 되는 텍스페이어 입장이라면 이 1년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4월 15일 내라면은 큰 부담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소득이 생길 때마다 근로자라면 일반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받는 주급이든 월급이든 받을 때마다 그때 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른바 고용주가 원천징수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자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해서 이런 이제 고용주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 급여를 지급하기 앞서서 이 소득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물론 다른 세금까지도 다 미리 뗍니다. 미리 떼가지고 과세관청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소득이 원천이 생겼을 때 인컴의 소스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미리 세금을 떼서 납부케 하는 제도 우리 위도홀딩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원천징수제도. 위도홀딩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4번에 걸쳐서 중간 예정납부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본인의 세금을 1년분 세금을 추산을 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해가지고 미리미리 4번에 걸쳐서 분납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Estimated Tax Payment다라고 불러요. Estimated Tax Payments. ETP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천징수나 혹은 중간 예납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세금은 미리미리 내는 거죠. 미리미리 내고 그리고 이 미리미리 낸 세금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납부세액이다라고 부르게 되고요. 프리페이먼트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 보실 내용이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칠판만 보셔도 돼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이 뭐 주교재, 부교재, 그 다음에 문제집 이런 걸 강의를 진행하면서 요거 별표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만 제대로 머릿속에 이해를 해서 집어넣고 시험장에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해를 위한 하나의 절차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낸 세금을 기납부세액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1년분 세금을 계산을 해봤어요. 확정된 세액이 나왔는데 100입니다. 100인데 미리 낸 거를 한번 봤더니 90밖에 안 냈더라. 그렇다면 나머지 10을 이때까지 채워서 내면 되는 거고요. 미리 낸 게 110으로서 더 많더라. 그러면 100만 내면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과다 납부할 의무까지는 없죠. 그 때문에 10 과다 납부한 미리 낸 게 많은 이 부분을 이 신고서를 1030을 제출하면 일정 기한까지 환급이라는 리펀드라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뭐 13일에 월급이 돼가지고 받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냈던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게 이제 뭐 환급세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지금 용어를 좀 보셨는데 2015년이 이제 텍스 이어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한 과세 기간 이 텍서블 피리어드 동안 이 소득세 신고서를 지금 제출하는 납세자들이 이제 이 신고서를 통해서 1년분 각종 소득 등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좌측에 보시면 좌측 상단에 your first name and initial 그래서 이름 적는 란 있고요. 그 다음 last name에서 성 적는 란 있고 뭐 여기 지금 솔 화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직접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그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 백그라운드 데이터들이 나올 거예요. 이 두 부부에 대한
이 세금 신고와 관련한 어떤 자료들이 쭉 중간중간마다 나올 텐데 그 자료를 갖고 직접 작성하는 그런 이제 시간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 화이트 있고 오른쪽에 가면 Your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부장 번호 9자리 숫자가 나옵니다. 9자리 숫자 우리나라 따지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인도 나오죠. 부인 줄리아 화이트가 나오는데 줄리아 위쪽을 보면 if a joint return이라고 나와 있어요. joint return이라는 것은 두 부부가 이 1040 하나의 1040 하나의 소득세 신고서를 통해서 부부가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때 joint return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합산 신고할 수도 있고요. 부부가 합산 신고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개별 신고하고자 하는 자들은 개별 신고도 가능합니다. 따로따로 부부가 1040을 제출하는 거예요. 이 소득세 신고서를 따로따로.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joint return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줄리아 화이트 이름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에 사회보장 번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홈 애드레스에서 주소 나와 있고요. 뭐 주소가 어디든 뭐 그건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filing status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고 지위. 그래서 1, 2, 3 오른쪽 4, 5 5개 신고 지위가 있는데 1번 신고 지위 보면 싱글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독 신고 지위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2번 신고 지위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married filing jointly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인데 파일링의 의미는 제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출, 근데 jointly로 제출한대요. 이게 부부 합산 신고 지위입니다. 부부 합산 신고 지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게 3번 married filing separately예요. 그래서 부부 개별 신고 지위라 부르고요. 오른쪽 4번 head of household라고 나와 있죠. 세대주라는 신고 지위입니다. 세대주 누군가를 오래 부양을 했어요. 본인 집에서. 그 다음에 5번 qualifying. 앞으로 qualifying이라는 용어도 많이 등장할 텐데 요건을 갖춘 적격의 그런 의미예요. 요건을 갖춘 widower 미망인이나 호랍인데요. 뒤에 꼬리표가 달려있어요. with dependent child라고. dependent의 의미는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요건에 충족하는 자녀가 있는 생존 배우자라는 신고 지위입니다. 혼자서 지금 올해 자녀를 이해에 혼자서 자녀를 양육을 했었어야 했던 경우에요. 자, 이렇게 파일링 스테이터스 5가지를 두는 이유는 이 납세자가 이 2015년도에 도대체 어떤 환경에 있었던 장가를 파악을 해서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이 앞으로 이제 세율 구간도 좀 보고 그러실 텐데 세율 구간의 시작 금액과 끝 금액, 이른바 과표 구간의 시작 금액과 끝 금액을 달리 이렇게 적용토록 해서 세금 부담의 정도의 차이를 두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공제 제도도 있는데 공제라는 건 이제 뺀다는 의미인데 그런 이제 공제 혜택에 있어서도 차등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러한 이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세율도 달리 적용하고 똑같은 과표 금액 똑같은 이제 과세 대상 금액이라도 세율도 달리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공제액도 달리 적용하고 각종 어떤 이제 기준 금액도 달리 적용을 해서 납세자들 간의 형평을 기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exemption 섹션 나오는데요. 이건 인적공제 섹션인데, 뭐,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본인 공제, 6A, yourself, 그 다음에 6B, spouse exemption, 배우자 공제라는 부분이고, dependents는 부양가족 공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 공제 받으면 yourself의 체크, spouse exemption, 즉 배우자 공제 받으면 체크, 그 다음에 부양가족 공제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 부양가족의 이 명단, 그러니까 성명, 그 다음에 social security number, 사회보장 번호, 그 다음에 relationship, 관계, 납세자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기입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맨 오른쪽에 숫자가 2215가 보이실 텐데 첫 번째 2는 본인 공제 체크한 거, 배우자 공제 체크한 거 그 숫자고요. 그 다음 2는 자녀인데요. 부양가족 중에 자녀인데 lived with you, 그죠? 당해 2015년도에 주거를 같이 한 자녀 수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지금 자녀 외의 부양가족 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쥐나 골드가 나와 있는데 쥐나 골드는 맨 위에 이제 줄리아 화이트의 어머니예요. 이렇게 해서 총 5명분의 인적 공제를 주장하겠다라는 이제 부분인 거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인컴 섹션이라는 게 보이시죠? 소득 부분이고요. 소득 안으로 들어왔다. 소득 7번 라인부터 21번 라인까지 2015년 귀속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소득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오버뷰 대략적으로나마 좀 살펴보고 갈게요. 7번 라인에 보시면 wages, salaries, tips, etc. 그랬죠? wages 주급이든 salaries 월급이든 tips 봉사료 소득이든 본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벌어들인 소득들을 신고하는 부분이에요. 뒤에 attach 첨부하세요. form 양식 W2라는 거. W2라는 것은 이제 wage and tax
스테이트먼트의 이제 첫 글자 따서 W인데요. W2라는 것은 근로소득 명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본인이 2015년도에 다녔던 회사로부터 2016년 1월 말일까지 받게 돼 있어요. W2를. 그러면은 1년간 본인이 그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소득 총액, 그 다음에 각종 원천징수액, 각종 원천징수액 그런 것들, 내역들을 다 알 수가 있죠. 그 W2를 근거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7번 라인에 이제 그 금액을 옮겨 적는 것이죠. 그리고 W2는 뒤에 첨부를 해줘야 됩니다. 1040 뒤에 첨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8A 라인에 보시면 taxable interest라고 나와 있죠. 과세 대상 이자소득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interest는 이자소득이 이자. 자, 그 다음에 attach schedule B if required. 요구되어지는 경우라면 명세서 부표 스케줄 B를 첨부하세요. 그래놨죠? 자, 디테일한 내역, 상세 내역을 뒤에 첨부하는 거예요. 이자소득 내역을. 그 다음에 8B의 tax exempt interest, tax exempt의 의미는 비과세 대상의 의미입니다. 소득세 안 내도 되는 이자소득 신고하는 부분이에요. 소득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do not include on line 8A 그래놨죠? 8A 셀에 합산하지 마세요. 포함시키지 마세요. 8B 셀은 좌측으로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맨 오른쪽 칼럼 63,000불부터 지금 7,800, 4,600 보이실 텐데 그거는 다 택서블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들 신고하는 셀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편의상 맨 오른쪽에 조그마한 칼럼 있죠. 여기는 제가 안 채웠습니다만은 실제는 요 부분은 센트 단위까지 들어가줘야 됩니다. 센트 단위까지. 센트를 집어넣는 칼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맨 오른쪽 조그만 칼럼은. 자, 그 다음에 9번 라인에 ordinary dividends라고 나와 있는데 dividends라는 것은 배당소득, 이익 배당 받은 거, 배당소득 신고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9B 라인에 qualified dividends는 앞으로 자세하게 보실 겁니다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으로서 얘는 비과세여서 과세가 안 돼서 9B 셀로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9A 셀에 신고하는 배당소득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을 따로 정보신고 차원에서 신고하는 거예요. 세율이 달라져요. 이 qualified dividends는 일반 ordinary dividends에 비해서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나중에 보실 거예요. 지금은 흘려 들으셔도 좋고요. 지금은 그냥 이거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만 지금은 보시면 돼요. 다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보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8B셀은 이거 과세도 안 되는데 왜 신고하느냐? 이것도 다른 과세 대상 소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보신고 차원에서 신고토록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원칙은 얘 빼고는요 비과세 대상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대상인 소득은 여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빼버려도 돼요. 여기다가 안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라인에 엘리머니 리시브드라는 것도 보이시죠? 이건 이제 이혼 수당, 별거 수당 받은 건데요. 현 배우자, 그러니까 별거 중인 배우자나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이 지금 이혼 수당, 별거 수당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라인에 비즈니스 인컴 오 로스 그래놨는데 사업소득 혹은 손실 그래놓고 뒤에 첨부하라 그랬죠? attach하라. 스케줄 C or CEG라는 양식을 첨부하라 그랬는데 이건 개인 사업자들 여러분들이 이제 EA가 되시고 그 다음에 EA로서 이건 이제 연방 자격증이니까 CPA 자격증하고 좀 틀린다는 거 다르다는 거 아시죠? CPA 같은 경우는 주에서 보드 오브 어카운턴시라는 이러한 이제 주 정부에서 주는 자격인데 각 주마다 일단은 응시 요건도 틀리고 그 다음에 합격한 후에 라이선스 요건도 다 틀려요. 그걸 이제 충족을 하고 또 수습 기간도 거쳐야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 인롤 에이전트라는 자격은 연방 국세청에서 주는 아까 보셨던 인터널 레비뉴 서비스에서 주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연방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특별한 다른 요건이 없어요. 학점 요건이랄지 또는 뭐 학위 요건이랄지 그런 거 필요 없고 수습 기간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EA 등록만 딱 되면 연방 국세청 등록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은 EA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고 개업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EA로서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개인 사업소득은 여기다가 신고하는 겁니다. 이 12번 라인에 신고하는 거예요. 명세는 스케줄 C를 뒤에 첨부를 해주면 돼요. 근데 CEG는 뭐냐? 이지하게 말 그대로 쉽게 작성해서 신고할 수 있는 약식, 숏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식 형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조금 더 단순한 양식을 통해서 이렇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라인에 Capital Gain Loss Attached Schedule D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본소득 혹은 손실인데 대표적인 자본소득이나 자본손실의 얘는 주식거래 차손익. 주식거래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식거래 해가지고 차익을 실현시켰다. 그러면은 캐피탈 게인 인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손실이 났다. 캐피탈 로스로 손실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이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도 이 자본소득세, 즉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소득세까지 내게끔 하면 이제 거래가 둔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뭐 그런 이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자본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만 미국은 자본소득세를 내야 돼요. 주식거래 차익에 대해서도. 대신에 차손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을, 다른 과세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손실공제라는 것을, 자본손실공제라는 것을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15번 라인에 IRA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는 뭐 IRP 이런 이제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연금입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개인연금을 수령했다는 얘기인데, 개인연금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했다는 얘기인데, 그 인출액이 얼마? 15A셀에 집어넣고 그중에 택서블한 어마운트 오른쪽에 가면 15B셀에 과세대상 인출액, 과세대상 개인연금 수령액, 그걸 15B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 말고 16번 라인에 Pensions and Annuities라고 보시죠? 이건 퇴직연금 수급액입니다. 퇴직연금 수령하면 퇴직연금 수령액을 16A셀에 집어넣고 그중에 taxable amount, 과세대상 퇴직연금 소득을 16B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 라인에 Rental Real Estate, 부동산 임대소득, 로열티, 사용료 소득, 그 다음에 partnerships, S corporations, 아까 잠깐 목차에 나왔던 partnership, S corporation, 얘네들은 인컴 텍스를 안 냅니다. 파트너십이라는 사업 형태, S corporation이라는 사업 형태, 얘네들 자체는 인컴 텍스 페잉 엔터티가 아니에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어요. 그러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누군가 한 번은 세금을 내야 될 텐데 누가 내냐면 바로 지금 만약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한 파트너십의 파트너였다. 2015년도에 또 한 S법인의 S코퍼레이션의 쉐어홀더. S법인은 주식회사거든요. 그래서 주식, 쉐어, 스탁 이렇게 부르고요. 그걸 가지고 있는 자에서 쉐어홀더, 스탁홀더 이렇게 부르는데 주주가 있을 텐데요. 그 바로 파트너십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파트너들이 내야 되고요. S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는 주주님들이 내야 됩니다. 주주들이 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부부가 파트너십의 파트너였다. S법인의 주주였다. 그러면 이들이 소득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앞으로 보실 거고. 그 다음에 18번 라인의 farm income loss는 영농인들, 파머들, 영농손익 신고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라인의 unemployment compensation은 실업급여 받은 겁니다. 실업급여 정부로부터 혹은 본인이 다니던 전 직장으로부터, 전 직장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등등, 또 주정부로부터 받은 것들 다 실업급여. 미국은 실업급여도 과세예요. 20번 라인 보면 Social Security Benefit이라고 나와 있죠. 사회보장연금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민연금 수급액입니다. 미국은 국민연금은 즉 사회보장연금을 받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많은 자일 때 그런데요. 그래서 수급액 얼마 20A셀에 집어넣고 B셀에 그중에 과세 대상 수급액 얼마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번 라인까지 별도의 라인이 없는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들은 전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21번 라인의 other income입니다. other income, 기타 소득. 이렇게 해서 7번부터 21번까지 다 더해요. 다 더하는 라인이 22번 라인입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네게티브 금액, 즉 손실 금액이 들어가는 셀도 있어서 컴바인 시킨다, 컴비네이션 시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결합시켜보는 거예요. 다 합쳐보는 거예요. 합산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22번 셀에 집어넣게 되는데 22번 라인을 쭉 따라가보면 This is your total income. 이게 바로 당신의 2015년 귀속 총소득입니다. 라는 의미인데 이걸 한 줄로 얘기를 하면 gross income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gross, 총액. 올해 벌어들인 과세대상 소득 총액이에요. 총액.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 7번부터 22번까지를 하나하나의 라인으로 이렇게 지금 집약을 해서 표시를 해봤는데 이렇게 2015년도에 과세대상 소득을 벌기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번 소득을 쓰기도 할 거다라는 것이죠. 즉 나가기도 할 거라는 거죠. 인컴 들어오기만 하겠느냐 나가기도 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나가는 것들 빼주기 시작하는데요. 빼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른바 소득에 대한 차감, 공제, 뺀다름이 그래서 우리가 소득공제 얘기를 하죠. 소득공제 우리 소득공제를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우선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23번 라인부터 35번 라인까지입니다. 그래서 23번 라인에 educator expenses, 교육자 비용 등등등. 그 다음에 26번 라인 한번 가볼까요? moving expenses, 이사비 공제입니다. 이사비 공제. 세부 내역은 뒤에 3903을 첨부하라 그래놨고요. moving expense, 미국은 이사비도 공제해주나?
이 이사비는요, 개인적인 이사비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이사비는 공제를 해줄 이유도 없고 공제를 역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자, 이 공제라는 것은 바로 이 과세대상 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만 그 과세대상 소득에서 관련이 있으니까 밑에서 빼주는 거거든요. 이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활동 내지는 거래 사건으로 인한 어떤 비용이나 손실은 원칙 공제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세대상 소득 창출 내지는 이 인컴의 어떤 쉬프팅 이전이랄지 뭐 혹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에야 원칙 소득 공제를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빙 익스펜스도 개인적인 이사면 어떤 인컴 프로덕션 소득 창출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사비를 뭐 이렇게 소득 공제를 허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무빙 익스펜스는 뭐냐? 이거는 직업 관련 이사비입니다. 직업 관련. 그래서 본인이 직장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위에 뭐 보스턴에서 뭐 내지는 뉴욕 오피스에서 근무하다가 그 회사에서 전근을 보냈어요. 퍼머넌트한 트랜스퍼 영구 전근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내버리냐 너무 멀어. 저 밑에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로 보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이거 마이애미로 전근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사 계속 다니고 싶으면 전근 가겠죠. 그죠? 안 다니고 싶으면 관두는 거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마이애미 오피스로 간다면 이제 도저히 출퇴근을 뉴욕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사를 가야 될 텐데 경우에 따라서 회사가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 회사가 있고 이사비를 지원해주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사비를 만약에 지원해주지 않는 회사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이사를 갔다면 그 회사 계속 다니고 싶고 그 회사에서 계속 월급 받고 싶어서 마이애미 오피스로 지금 그 근처로 이사를 갔다면 자기 돈 들여서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 앞으로 뺀다라는 표시는 양괄호 표시를 할 거예요. 뺀다라는 표현이에요. 양괄호 표시를 하면.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들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above the line deduction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텐데 뭔가 라인 위쪽에서 above 쪽에서 deduction 뺀다. deduction은 뺀다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소득공제라고 얘기해요. 소득공제는 deduction이라는 용어를 써요. 디덕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사비 지금 본인의 지금 직업과 관련한 이사비 공제를 여기서 빼주는데 왜 빼주느냐? 자기 돈 들여서라도 이사를 간 건 이유가 그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택서블한 과세 대상인 셀러리나 웨이지를 받겠다라는 의도로 이사를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거기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그러면 소득공제를 허용하겠다. 이유는 이 이사비라는 게 뭐와 관련한 지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7번 라인에 신고 들어가는 앞으로 7번 라인에 신고 들어가는 탁서블한 과세 대상인 셀러리나 웨이지 인컴과 관련된 related expenses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로스 인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빼주는 거죠. 자영업자다. 본인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도저히 현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위치야. 이사라도 가야 되겠어. 이사 갔네. 자기 돈 들여서 이사 갔어요. 그러면 그것도 직업 관련 이사비로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왜? 아까 잠깐 보셨던 12번 라인에 비즈니스 인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텍스블한 비즈니스 인컴하고 관련한 지출이기 때문에 이사비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이사비는 여기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9번 라인에 self-employed라는 표현 나와 있네요. 자영업자라는 의미고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도 자영업자 중에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라인에 엘리머니 페이드 지급 위자료 공제 아까 위쪽에서 엘리머니 리시브드도 보셨는데요. 페이드한 쪽 얘기예요. 31번 라인은 그래서 이혼수당 내지는 별구수당을 지급한 쪽은 소득공제가 되는데 그 이유도 나중에 보실 거고 32번 라인에 IRA 디덕션이라는 것은 개인연금 저축공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인정되죠. 자, 그 다음에 33번 라인에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학자금 대출이자 공제고요. 디덕션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자. 그래서 앞으로 교육, 의료, 건강 이런 항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육, 뭐 미국 그 국민들의 교육 진흥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 세금 쪽에서 이제 혜택을 주면 아무래도 더 교육을 더 받으려고 하고 뭐 그런 이제 인센티브가 생기겠죠. 또 건강, 의료 이쪽에도 각종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데 이런 것들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이게 뭐 비과세 혜택이든 공제 혜택이든 뭐 이런 이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뭐
병원도 더 자주 가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요런 건강, 의료 이런 것들은 미국 전체 국민들의 헬스케어 레벨, 건강 수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줘서 더욱더 자기네들 국민들 건강을 돌보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부해라 이거예요. 대출 받아서 그 공부해라. 이자 나가지 않느냐? 이거 소득공제 인정할게. 뭐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34번 라인에 tuition and fees. 이 수업료, 교육비 공제입니다. 교육비 공제. 그래서 이것도 교육 관련해 하죠. 교육. 그래서 23번부터 35번 라인까지가 지금 드문드문 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우선 공제 항목들이에요. 우선적으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죠. 36번 라인에서 add lines 23 through 35. 23번 라인부터 35번까지 쭉 더하세요. 그렇게 36번 셀에 집어넣으세요. 그 36번 셀 금액이 바로 이 above the line deduction이에요. 우선 공제 항목들. 우선 공제 항목들. above the line. 뭔가 라인 위쪽에서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하라는 의미인데요. 이 라인의 의미가 뭐냐면 이 미국 소득세 신고서가 개인 소득세 신고서가 페이지 1과 2 딱 두 페이지로 이렇게 두 페이지에 걸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라인이라는 것은 1040 페이지 1과 페이지 2를 구분하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7번, 38번 라인이 이제 ገብ치는데 자, 37번 라인을 보시면 subtract line 36 from line 22 그랬어요. 22번 라인으로부터 36번 라인을 빼라. subtraction, 빼라는 의미입니다. 뺀 게 이 37번 셀 금액이 this is your adjusted gross income. adjusted, 뭔가 조정을 한 후에 gross income, 총소득이다라는 의미고요. 37번 라인에 바로 adjusted gross income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얘를 줄여서 GI다라고 부를 거고 총소득, 그 다음에 조정 후 총소득을 AGI라고 앞으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점은 gross income이었는데 이제는 adjusted 된 gross income이 나온 상황이죠. 우선공제 항목들을, 우선공제 금액들을 차감한 후에, 뺀 후에 adjusted gross income, AGI가 지금 나온 상태인데 이 adjustment의 의미, 조정의 의미는 negative adjustment, 차감 조정의 의미입니다. 차감 조정 후에 총소득의 의미입니다. 우선적으로 뺄 걸 빼준 후에 이 사람의 이해의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above the line deduction들은 이 gross income하고 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들로서 이해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바로 밑에서 빼주는 거예요. 바로 밑에서. 자, 그러면 얘를 이 37번 라인 금액을 다음 절차를 위해서 38번 라인으로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우리는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파트 1에서 나가야 돼. 자, 38번 라인 보시면 amount from line 37 AGI 37번 라인 금액 그대로 옮겨와라 그랬죠. 그래서 14256라는 금액이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 다음에 40번 라인을 보시면 itemized deductions from schedule A 부표 A로부터 ID 금액을 갖고 오든가 or 혹은 your standard deduction C left margin 왼쪽 여백을 봐서 standard deduction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오든가 둘 중 큰 금액을 입력하는 아닌데 자, 이 itemized deduction은 스케줄 A로부터 가져와라 그랬는데요. 스케줄 A가 바로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 스케줄 A 나와있죠. 스케줄 A, itemized deductions 라고 나와있잖아요. itemized deductions. 그래서, 각 아이템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13페이지 좌측에 쭉 볼드체로 두꺼운 글씨로 굵은 글씨로 된 것만 보시면 medical and dental expenses라는 것은 의료비 공제 부분이고요. tax paid는 납부 세금 공제, interest paid는 지급이자 공제, gifts to charity는 기부금 공제, casualty and theft losses는 개인적인 재해, 재난, 도난 손실 공제고요. 그 다음에 job expenses and certain miscellaneous deductions 해가지고 업무 관련 비용 및 특정 기타 공제라는 부분이고 other miscellaneous deduction은 그 밖의 기타 공제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텍스 아이템들이 세무 항목들이 쭉 지금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itemized deduction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 뭐 기부금 공제다 의료비 공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합산해보는 거예요. 다 더해보는 거야. itemized deduction 우리 줄여서 ID라고 부를게요. ID 총액을 29번 셀에 다 더해보는 거죠. 이 항목별 공제액과 이 사람이 이 해에 받을 수 있는 표준공제액이라는 스탠다드 디덕션 어마운트랑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자, 스탠다드 디덕션은 레프트 마진 쪽 보라고 했어요. 왼쪽 여백. 12페이지의 왼쪽 여백, 맨 위쪽 좌측 상단의 여백을 보면 위아래로 긴 박스 보이시죠? 긴 박스의 중간 부분을 보면
single 아까 보셨던 filing status가 나와요. single,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이 해에 2015년에 6,300불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고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widower는 2배인 12,600불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고 head of household, 세대주라는 신고지인은 9,250불의 표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금액과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해 이 납세자의 파일링 스테이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솔과 줄리아 화이트 부부처럼 MFJ면 표준공제 얼마 받아요? married filing jointly 12,600불 받을 수 있잖아요. 그 금액이 큽니까? 13페이지의 맨 밑에 ID 금액인 29317이 큽니까? 29317이 더 크죠? ID 금액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결국은 42번 셀에 12페이지 40번 셀에 29317이 들어가 있는데 걔를 한 줄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자고. 스탠다드 디덕션, 아르메 디덕션 둘 중 맥스 금액을 뺄 수 있다. 둘 중 큰 금액을 뺄 수 있다. 자, 이 표준공제 미국 납세자들 개인 납세자들 중에서 대략 70% 정도는 스탠다드 디덕션을 선택합니다. 표준공제. 그러니까 아르메 디덕션 금액보다 스탠다드 디덕션이 더 큰 사람들이 7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의료비 공제 이건 실제 다 지출액들이잖아. 13페이지에는 실제 의료비 지출액, 기부금 기부금 지출액 뭐 이런 것들이라고 또 실제 피해 입은 재난 손실 피해 손실액 이런 것들이라고요, 지금. 근데 그런 실제 지출이나 손실이 없어도 일정한 딱 각 파일링 스테이터스별로 정해놓은 기준금액만큼 표준공제 제도를 둬서 일정 금액을 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공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즉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은 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기본적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한 30% 정도가 이제 아르메 디덕션을 선택을 하는데 표준공제 제도를 두는 이유는 자, 소득이 많지 않은 자인데 이런 표준공제 제도가 없으면 결국은 이쪽에서 아르메 디덕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의료비 지출액도 적을 수도 있고, 그죠? 기타 다른 어떤 여기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될 각종 재산세랄지 그런 납부액도 다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고스란히 다 소득세 대상이 돼버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공제 제도를 둬서 기본적으로 소득세 대상이 안 되는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2번 라인을 보시면 exemptions라고 나와 있는데요. exemptions, 이게 인적공제 제도입니다. 아까 잠깐 페이지 1에서 본인 공제 1명, 배우자 공제 1명, 부양가족 3명, 그죠? 총 5명. 아까 숫자를 보신 적이 있는데 인원수 5명 보신 적이 있는데 그 인원수 곱하기 1인당 인적공제액을 곱해서 인적공제라는 공제 처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2015년도에는 이 exemption 쭉 따라보면 multiply $4,000 by the number on line 60. 라인 60, 아까 5명 곱하기 4,000불 하라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015년 같은 경우는 2만 불의 인적공제를 정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소득공제는 뭐라고 불렀어요? 디덕션이라는 용어를 썼죠. 디덕션, 소득을 줄인다. 소득공제, 디덕션. 인적공제는 어떤 용어를 써요? 기초적인 공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그젬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그젬션, 기본적으로 빼주겠다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표준공제 제도 외에도 이그젬션이라는 이런 인적공제 제도를 통해서 인원수에 비례한 또 기본적인 금액들을 소득세 대상이 안 되는 금액으로 또 빼줍니다. 얘까지 빼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43번 라인에 taxable income이 나와요. 43번 라인에 taxable income. taxable income. 바로 이 금액에 taxable income에 소득세율을 적용을 하는데요.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요금액, 베이스가 되는 이 요금액을 우리가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드디어 TI가 됐습니다. AGI가 드디어 TI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곱하기 tax rate, 이 세율을 적용하는 이 부분부터 우리 두 번째 시간에 이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시자고요. 쉬실게요. 10분간 휴식.